우리가 5번 척도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이제 가설로 하나만 MMPI만 갖고 하긴 하고, 사실은 이제 뿔배터리 검사를 해야 좀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고 면담을 통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은 5번 척도가 높으면 5번하고 이제 보충 척도하고 연관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큰 두 가지 가설은 내담자가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혼란스럽다. 약간 양가 감정이다. 이런 게. 근데 좀 더 지나면 혼란스럽다. 내가 남성으로서 있는 이 부분이, 이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성 역할이 힘세고, 그다음에 또 강하고, 또 막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막 울면 안 되고, 이런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전통적인 역할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 반대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성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서 이게 높을 수 있고, 첫 번째 가설은. 그러니까 이거는 역할이 유연한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역할 유연해서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역할에 대한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남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싫어. 이런 이제 두 가지 가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점을 뭘로 보고 해야 되냐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내가 자랐던 그 시골, 캄캄한, 5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 캄캄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갖고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해.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오면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다리 하나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성으로 태어난 부분에서 너무 불편하고 막 불합리하고, 그리고 막 저놈의 남자들이 아주 그냥 다 그냥 때려서 그냥 다 술 먹고 저렇게 뭐지 아주 폭행하는 저런 남자들을 너무너무 이 적대감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부분의 역할들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성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어떤 성전환 수술을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했을 거다. 이럴 정도로 성 역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여성에 대한 것들이 싫었어요. 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몸도 내가 약해서 남자들은 이게 막 밤샘을 일주일에도 끄덕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밤샘은 뭔고 그냥 하루 잠만 좀 자도 깨갱 이렇게 이제 몸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성이 약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여성들이 막 이게 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문화적 맥락도 싫고, 남성들이 하고 우리 엄마가 막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막 우리 오빠 발 씻어줘야 되고 막 이런 구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MMPI A를 했다면, MMPI 2를 했다면 대학교 때 5번 척도가 70을 찔렀을 거다 이런 거예요. 부분에 여자를 안 그리고 남자를 그렸을 거예요, 강한 부분들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어떤 계기로 제가 내가 이 여성으로서 내가 태어난 나의 개념을 내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쨌든 그 스토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유로는 제가, 여성으로서 내가, 이게 신이 나한테 준 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지혜롭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이제 치마도 입기 시작하고 머리도 길고, 그리고 되게 이제 여성성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MMPI의 MF가 똑같이 높아도 이게 유연한 거예요, 지금 역할이. 그래서 뭐 돈을 꼭 남자가 벌어야 되냐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집은. 그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 벌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살림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집안의 지론이에요. 그건 뭐냐? 역할이 정해진 게 없다. 각자가 잘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할 유연성으로 바뀌어진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5번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저의 경우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이제 이 GF 그 5번 척도의 MF를 그렇게 이제 그 핵을 기준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다. 제가 제 투사 검사를 다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제 변천사를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담사가 해석할 때는 전반적인 그림의 통합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제 이 내담자에게 동성에 더 관심. 그래서 5번 척도 하나만 보고 이 피검자가 이제 동성애적인 역할, 어떤 성향이 있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무 그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나무 그림에서, 오히려 그 보면은 자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위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뭔가요? 이게 가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데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둥에서 또 기둥이라는 것은 자아 구조를 말하죠. 기둥이 너무 적은데 위에는 너무 크고 또 뿌리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이루어야 되는 욕구와 내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그 뿌리, 이 부분들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위에는 그 잔디 같은 것들이 예쁘게 나와 있는 이런 걸 볼 때 이 받쳐주고 있는 내담자의 자아가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내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들을 많이 이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그렇게 조금 보고 사람 그림에서 이제 5번 척도하고 좀 같이 본다면 사람에서 이제 보면은 옆모습, 이제 옆모습이 아니라 이게 정면처럼 이게 지금 귀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옆면이죠, 옆면. 네.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간 내가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부족하거나 내 외모가 창피하거나 직접적인 사회적인 교통을 우리가 할 때 옆을 보지 않나요?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옆을 봐버리죠. 직접 보여주고, 이게 약간 아까 말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접촉을 좀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가설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니면은 또 두 가지는, 반은 옆얼굴, 반은 정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검자가 안에 심리적으로 혼란할 때 앞을 봐야 되나 옆을 봐야 되나 그런 것 자체가 혼란한 상태라는 거죠. 이 대상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 피검자 안에서 자기의 역할의 정체성,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지적인 능력과 호기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내 피검자가 좀 어느 부분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내담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담자가 아까 MMPI에서는 나는 괜찮다라는 긍정예고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0번이 30대 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역할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하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SOD가 50점이면은 약간의 불편감은 있죠. 근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투사검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투사검사에서.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 검사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투사검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이라든가 과도한 긴장이라든가 강박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전반적인 모든 투사검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내담자가 본인에 대한 이런 긍정성의 긍정애국적인 것들이 SCT에서도 뭔가 되게 긍정적인 것만 했잖아. 이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뭐 했지만 뭐 했다, 긍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 자체가 긍정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면적인 혼란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상담에서는 그런 부분, 이게 그런 부분들을 내담자가 좀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나를 봐야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은 되게 이제 그 왜곡된 부분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헌신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뭐 종교 단체의 그런 교주들의 하는 것들이 다 말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고 유아적인 굉장히 그런 나르시스틱한 욕구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범죄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이렇게 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인도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교사나 목회자나 상담사나 또 뭐 판사나 뭐 모든 어떤 사람하고 관련된 그 사회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분석을 받고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